은퇴하면 아침에 늦잠 자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 있게 신문을 보고 한 달에 한두 번 여행도 가고 그게 내 꿈이었죠.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런 상상을 하며 은퇴를 기다립니다.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책임지고 회사를 다니며 일군 삶.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마음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를 해보면 어떨까요? 상상과 너무 달라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맞나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불안과 허무, 외로움으로 채워질 줄은 대부분 미처 몰랐던 거죠. 오늘은 실제 베이비 부머들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그에 대한 조언을 나눠보겠습니다. 1. 돈은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예상 못한 지출이 너무 많아요. 정년 퇴직 후 1년 차인 김정수 66세 씨는 은퇴 직전까지 우린 괜찮아.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노후에는 돈 쓸 일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늘어나고 자식 결혼에 손주 돌보는 데 쓰는 돈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예상보다 생활비가 1.5배 이상 드는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 특히 간병비, 의료비, 자녀 지원금은 은퇴 전에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막상 닥치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나죠. 조언. 은퇴 전에는 현재 소비를 줄여보고 예상 지출보다 30% 이상 여유 있게 노후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 독립 지출 종료라는 환상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2. 가장으로서 존재감이 사라지니 우울해졌어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한 이명환 68세 씨는 회사를 떠난 후 깊은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골프도 치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누가 나를 찾지 않아요. 집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지고 내가 사라진 느낌이더라고요. 은퇴 후 가장 흔히 겪는 심리적 변화 중 하나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명함, 직책,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특히 남성 베이비 부머일수록 일하는 나가 곧 자존감이었던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죠. 조언. 퇴직 전에 반드시 일외의 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소한 봉사활동, 취미,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삶을 원하나를 진지하게 돌아볼 시간입니다. 3. 부부끼리 있으니 더 외롭더라고요. 은퇴 후 부부 단둘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윤정희 65세 씨는 오히려 더 외롭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퇴직 후 말이 더 없어졌고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봐요. 둘이 같이 있어도 외롭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요. 노후의 외로움은 물리적 고립보다 관계의 단절에서 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식 중심, 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부끼리 정서적 교류가 깊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진짜 소통은 부족한 거죠. 조언. 부부도 감정 교류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산책, 식사 때 대화 주제를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부 워크숍이나 은퇴 부부 상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결론 은퇴는 판타지가 아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진짜 삶을 누린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준비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준비 더 할 거리라고 후회합니다. 돈만 준비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관계, 정체성, 건강까지 총체적으로 준비되어야 진짜 행복한 은퇴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는 거죠. 이제 막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 후 허무함에 빠진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득 외 수입원 준비하기 소소한 부업, 연금 설계, 관계망 재정비하기 친구, 가족, 커뮤니티, 자신만의 루틴 만들기 운동, 취미 봉사. 상상과는 전혀 달랐던 은퇴가 이제는 상상보다 더 괜찮은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말이죠. 상상과 전혀 달랐다. 베이비 부머가 맞닥뜨린 은퇴 후 진짜 인생.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 분석과 실질적인 대비책.
서론 은퇴는 낭만이 아니다. 생존이다. 수십 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직을 맞이한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의 충격입니다. 이제 좀 쉬자는 기대와 달리 막상 은퇴를 해보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불안감과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체성 상실, 관계 단절, 삶의 목적 상실 등 다차원적인 위기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베이비 부머가 직면한 은퇴 후 현실을 짚고 이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노후 준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은퇴 후 지출은 줄지 않는다. 오히려 늘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계와 실제 사례는 정반대입니다. 사례 분석. 김정수 66세, 퇴직 1년 차 씨는 은퇴 전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월 250만 원이 확보되어 있어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손자 돌봄, 본인의 건강검진 및 치료, 배우자의 관절 수술, 경조사비 등으로 예상 지출이 35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고정 지출 외에도 변동성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평균적으로 65세 이후부터 연간 15만 200만 원 수준에서 증가합니다. 자녀 지원은 은퇴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40% 이상입니다. 대비 전략. 건강보험 외에 실손보험 유지 여부 재검토. 생활비 기준을 현재가 아닌 은퇴 후 중심으로 30% 이상 상향 예측. 자녀 지원은 계획적으로 선 그어두기. 2. 정체성 상실과 우울감. 직업이 아닌 나를 준비해야. 직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사회적 역할과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요소입니다. 정년과 함께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많은 이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혼란에 빠집니다. 사례 분석. 이명환 68세 대기업 임원 출신 씨는 은퇴 6개월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직장 중심으로 살아온 그는 퇴직 후 할 일이 없고 연락 오는 사람도 없자 내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무기력함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조언.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내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고령자는 약 30%에 이릅니다. 특히 남성 베이비 부머일수록 이 비율이 높습니다. 대비 전략. 은퇴 12년 전부터 비금전적 자기 역할 확보 필요 취미, 봉사, 멘토링 등 사회적 소속감 유지가 핵심 지역 사회 커뮤니티, 시니어, 아카데미, 온라인 동호회 등 참여.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닌 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전환이 필요. 3.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 단절, 생활 리듬 차이, 성격 충돌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분석. 윤정희 65세, 주부 씨는 남편의 퇴직 이후 부부 사이에 감정 소통이 줄어들고 일상 대화조차 점점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서로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오히려 더 말이 없어졌어요. 전문가 조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 중 절반 이상이 정서적 단절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대비 전략. 부부간 공통활동을 계획 걷기, 등산, 여행, 취미 수업 등. 은퇴 전부터 감정 대화 훈련, 대화 주제 정하기, 의견 나누기 등 작은 시도부터. 부부가 각자 독립된 활동 개별 취미, 동호회 등을 갖는 것도 관계 유지에 도움. 결론. 은퇴 후 진짜 인생은 준비된 사람만 누릴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산막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불안, 외로움, 경제적 위기라는 삼중고로 다가옵니다.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라. 은퇴 후 지출 구조를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정체성의 전환을 위한 자기인식 훈련을 하며 관계의 질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할 것. 이러한 준비 없이는 누구든지 상상과는 전혀 다른
힘겨운 은퇴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면 은퇴를 인생의 정점이 아닌 새로운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노후 주식 하나만 믿어도 괜찮을까? 58세에 퇴직한 김영수 씨가 명는 늘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그는 퇴직금으로 받은 5억 원을 S&P 500 ETF에 전부 투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미국 주식은 오르면 결국 다시 오른다. S&P 500에 투자하면 710% 수익은 보장된다. 유튜브와 책에서 봤던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그의 선택을 뒷받침해줬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 삶을 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건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였고 투자만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 한편 주변 친구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김 씨는 과연 내 선택이 옳았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퇴직 후 한 가지 자산에만 올인하는 건 정말 안전한 방법일까? S&P 500 투자가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을까?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자. 사례 1 투자로 자유를 얻은 60세 회사원. 60세에 퇴직한 박정호 씨가 명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S&P 500 ETF에 투자해왔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매달 월급의 30%를 차곡차곡 넣었고 결과적으로 퇴직할 때쯤 8억 원이 넘는 자산을 쌓을 수 있었다. 박 씨의 전략은 간단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 퇴직 후에도 일정 부분은 배당 ETF나 채권에 분산.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인출 전략을 세워 현금 흐름을 유지. 그는 투자금을 무작정 한 번에 쓰지 않고 3년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화해서 안전하게 보관했다. 덕분에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생활비 걱정 없이 기다릴 수 있었고 시장이 회복되면 추가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었다. 배울 점 S&P 500 투자가 노후 대비에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금 흐름을 미리 준비하고 변동성을 버틸 체력이 필요하다. 사례 2 퇴직 후 돈이 묶여버린 58세 공무원. 김영수 씨는 퇴직금 5억 원을 S&P 500에 몰빵했지만 곧바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했다. 첫 번째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다. 퇴직 후에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지만 주식은 일정 시점에 팔아야만 돈이 생겼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팔면 손해가 발생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게다가 2022년처럼 큰 조정장이 올 때마다 조바심이 났고 그동안 쌓아둔 원금이 반토막 나는 걸 보며 밤잠을 설쳤다. 두 번째 문제는 긴급 자금 부족이었다. 퇴직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 교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쌓였다. 하지만 그는 모든 돈을 S&P 500에 넣어둔 탓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팔아야 했다. 배울 점 퇴직금 전액을 한 곳에 넣는 것은 위험하다. 일부는 채권, 배당 ETF, 정기예금 등으로 분산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다. 사례 3 투자는 성공했지만 삶은 불행한 62세 자영업자. 62세의 자영업을 정리하고 퇴직한 이민수 씨가 명는 운 좋게도 S&P 500에 투자한 돈이 2배 이상 불어났다.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문제는 삶의 공허함이었다. 그는 퇴직 전까지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며 성취감을 느꼈지만 막상 투자 수익만으로 생활하니 하루가 너무 길었다. 별다른 취미도 없었고 동료들과 어울릴 기회도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노후가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우울감을 느끼며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 배울 점 퇴직 후에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일상의 균형이 필요하다. 노후에는 단순한 투자 수익만이 아니라 건강과 인간관계, 새로운 도전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럼 은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퇴직 후에는 돈을 굴리는 것만큼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자. 1.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S&P 500 투자만이 아니라 배당 ETF나 채권,
정기예금 등 안전한 자산도 일정 부분 가져가야 한다. 생활비 35년치 정도는 미리 현금화해 둬야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다. 이 올인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라. S&P 500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다. 퇴직 후에는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주식 외에도 부동산, 채권, 연금 상품을 활용해 안정성을 높이자. 3. 돈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의 삶이다. 돈이 많아도 건강과 인간관계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퇴직 후에는 단순히 투자 수익만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취미, 사회활동,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마무리 당신의 선택이 노후를 결정한다. 퇴직 후 단순히 미국 주식에 넣어두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노후가 완벽해지진 않는다.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 관리, 생활 패턴, 인간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김영수 씨처럼 한 곳에 올인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고 박정호 씨처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여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퇴직금 5억, S&P 500에 올인한 58세 공무원. 그가 배운 인생의 투자 교훈. 퇴직을 앞둔 5060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일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에 주목하고 있다. S&P 500에 넣어두면 10년, 20년 후엔 해결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퇴직금을 전부 투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퇴직 후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더 많이 출렁이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들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수시로 찾아온다. 그렇다면 퇴직 후 자산을 운용하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 S&P 500에 올인해도 괜찮을까? 혹은 더 나은 전략이 있을까? 오늘은 퇴직 후 올바른 투자 전략과 자산 배분법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정리해 보려 한다. 58세에 퇴직한 한 공무원의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투자, 교훈과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은퇴 자산 관리법을 알아보자. 1. 퇴직 후 S&P 500만 믿고 가도 될까? S&P 500은 분명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강력한 자산이다. 지난 100년간 연평균 710% 수익률을 기록했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높은 성과를 안겨줬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모든 돈을 S&P 500에 넣어두면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올인은 위험하다. S&P 500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하락장이 찾아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년 만에 지수가 50% 가까이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30% 넘게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자가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는 투자 원금 보존이 최우선이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견딜 수 있도록 현금 보유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도 돈을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해야 한다. 2. 퇴직 후 올바른 자산 배분 전략. S&P 500이 좋다고 해서 모든 돈을 여기에 넣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원칙 35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하라. 퇴직 후에는 월급이 없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생활비 걱정 없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35년치 생활비는 현금화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불안감 없이 기다릴 수 있다. 예시. 월 생활비 300만원, 연간 3,600만원. 3년치 생활비 1억 800만원. 5년치 생활비 1억 8천만원. 이 금액만큼은 정기예금, 단기 채권, MMF 머니 마켓 펀드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 번째 원칙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라. 퇴직 후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배당주,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추천 포트폴리오 예시 5억 원 기준. 현금 및 단기 채권 1억 5천만 원 30%. 배당 ETF 및 채권 ETF 1억 원 20%.
S&P 500 및 글로벌 주식 2억 원 40%, 부동산 리츠 REITs 5천만 원 10%.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생활비 걱정이 없다. 배당 ETF, 리츠에서 매달 현금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주식도 보유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3. 퇴직 후 실패한 투자 사례에서 배우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사례 1. 퇴직금 5억을 주식에 올인한 60세 남성. 김씨 60세는 퇴직 후 주식 투자로 은퇴 자금을 굴리기로 했다. 5억 원을 모두 S&P 500 ETF에 넣었다. 그런데 2022년 주식시장이 30% 하락하면서 그의 자산도 3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 생활비가 필요해 손실을 감수하고 일부 주식을 팔았지만 하락장 속에서는 팔수록 손해가 커졌다. 결국 그는 남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교훈. 퇴직 후에는 자산 가치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를 대비해 현금 보유가 필수다. 사례 2. 안정적인 배당으로 노후를 즐기는 62세 여성. 박씨 62세는 퇴직 후 배당 ETF 채권 S&P 500을 혼합해 투자했다. 배당 ETF에서 매달 150만 원, 채권에서 연간 300만 원.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추가적인 자산 증가. 그녀는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교훈.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핵심이다. 배당 ETF나 채권을 활용하면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사례 3. 부동산 주식으로 균형을 맞춘 58세 퇴직자. 이씨 58세는 퇴직 후 퇴직금의 절반 2억 5천만 원을 상가 건물에 투자했다.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S&P 500 ETF와 배당 ETF에 나눠서 투자했다. 결과적으로 상가 월세에서 매달 100만 원 수입 발생. 배당 ETF에서 추가적으로 150만 원 확보.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자산도 증가. 교훈. 부동산, 채권, 배당 ETF 등 여러 자산을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이다. 주식만이 아니라 실물 자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 노후 투자, S&P 500만으로 충분할까? 퇴직 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변동성 관리이다.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 1. 퇴직 후 최소 35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하자. 이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 배당 ETF, 부동산 등을 활용해 자산을 분산하자. 3.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면 은퇴 후 삶이 훨씬 안정적이다. 퇴직 후 S&P 500에 올인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당신의 퇴직 후 자산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가? 매달 월급이 1,600만 원이었어요.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연봉이 2억은 훌쩍 넘었죠. 그러니 은퇴 후엔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월 200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 이모 씨 65세의 고백입니다. 화려한 타이틀, 두둑한 연봉, 넉넉한 라이프 스타일.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던 은퇴 전의 삶. 하지만 정작 은퇴 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들여다보며 숨을 고른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임원이면 연금도 많고 자산도 충분하겠지.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은퇴란 누구에게나 현실의 벽입니다. 오늘은 연봉 2억을 팠던 그가 왜 은퇴 후 월 200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노후 준비의 진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례의 월급만큼 쓰다. 망한 60대 소비 습관은 쉽게 안 바뀐다. 이전 임원은 30년 가까이 대기업에 근무하며 정점까지 올랐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는 유일한 보상은 소비였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해외여행, 한 벌에 수십만 원짜리 맞춤 셔츠, 한 달에 20만 원 넘는 와인 모임. 퇴직 후에도 그 소비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퇴직연금, 그리고 정기예금에 의지하며
12년 정도는 평소와 다름없는 소비를 유지했지만 3년 차부터 통장 잔고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그땐 줄이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그런데 돈이 진짜 없어지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 씨는 지금 식비, 교통비, 관리비까지 포함해 한 달 200만 원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자신은 교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아갑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예전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습관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면 누구든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2. 사례연금이 많을 줄 알았죠. 과신한 국민연금, 과소평가한 개인 준비. 또 다른 은퇴자, 김모 씨 63세는 연봉 1억 8천만 원대의 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역시 회사에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30만 원대에 불과했고 퇴직연금은 5년 분할 수령으로 월 7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나는 60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연봉이 높았던 만큼 국민연금 납입 상한이 걸려 생각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된 것. 게다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자산도 실물 위주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이었고 유동성이 떨어졌습니다. 교훈 고연봉자라도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상한선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례 다시 일해야 하나요? 일자리 없는 고학력 은퇴자. 마지막 사례는 박모 씨 64세, 외국계 기업 임원 출신입니다. MBA 유학, 외국어 능통, 수많은 경력을 가진 그였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그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지만 반응은 과분하다거나 연봉이 부담된다는 답변뿐. 결국 지인의 소개로 학원 강의 일을 하게 되었지만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입으로 체면을 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급 인력이니까 분명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나이에 그게 착각이었어요. 고연봉자일수록 은퇴 후 새로운 일을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비싼 경력보다 젊고 저렴한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교훈 고학력 고연봉자일수록 나는 은퇴에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있지만 은퇴 후 시장에서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리하며 연봉보다 중요한 건 노후 캐시플로우.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많을수록 노후도 든든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 삶은 전혀 다릅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 연봉보다 은퇴 후 월 고정 수입이 얼마인지, 지금 소비 습관보다 은퇴 후 생활비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 자산보다 은퇴 후 유동성이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연봉 2억을 벌던 사람도 은퇴 후 200만 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은퇴는 연봉순이 아니라 준비순이다. 지금 아무리 많이 벌고 있어도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지금 조금 벌더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했냐고요. 당신의 은퇴, 연봉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연봉 2억 받던 내가 은퇴 후 200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현실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고소득자도 무너지는 소득 공백기의 진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던 안정적인 소득이 사라지는 순간이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곧 경제적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고연봉자일수록 문제가 더 큽니다. 고정비 지출이 많고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상한선 제도로 인해 납입 대비 수령액이 기대보다 낮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요약. 서울의 한 대기업 출신 임원은 연봉 2억 원 수준의 소득을 유지했지만 은퇴 후 월 200만 원 수준의 생활로 급격히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소득의 감소만이 아닌 정체성과 자존감의 충격까지 가져왔습니다. 2.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부재.
경제적 자유는 자산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자산은 있어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심리적 실질적 위기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은퇴 후 재무 구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후 재정 구조 핵심 3요소. 월 고정수입 국민연금, 퇴직연금,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생활비 최적화, 소비습관 전환, 불필요한 고정비 절감. 유동성 자산 확보, 비상시 꺼낼 수 있는 예적금, 현금성 자산. 사례 적용. 한 퇴직자는 국민연금 월 130만 원, 퇴직연금 월 70만 원 수령 중이다. 총합 200만 원으로는 기존 생활 유지가 불가능. 강남 거주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고 본인은 외곽 오피스텔로 이사. 유동자산 부족으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 대응이 어려운 상황. 3. 자산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 자산의 구성 방식.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부동산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현금화가 쉽지 않고 유지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노후 자산의 3040%는 유동화 가능한 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일부 매각 또는 전세 전환 등의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문제 사례. 서울 거주 퇴직자 어씨는 15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모두 부동산에 묶여 있어 생활비 300만 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는 역설적 상황에 놓임. 4. 고학력 고연봉 은퇴 후에도 잘 산다는 착각. 많은 고위직, 전문직 종사자들이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 쉽고 사회적 위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유. 60세 전후의 인력에 대해 기업은 높은 연봉, 낮은 장기 기여 가능성을 우려함. 시장 가치와 개인의 경력은 일치하지 않음. 특히 디지털 변화에 익숙하지 않거나 실무보다 관리직 경험만 있는 경우 수요 적음. 실제 사례. 외국계 임원 출신 박 씨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경력 과잉, 연봉 부담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고 결국 한 교육기관에서 시간 강사 형태로 재취업했지만 수입은 월 100만 원대. 5.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준비 로드맵. 1단계 은퇴 5년 전. 월 소비 패턴 점검 및 생활비 절감 연습. 부동산, 금융자산 구조 점검 유동성 확보 계획. 연금 수령 시기 선택 전략 수립. 2단계 은퇴 12년 전. 실제 은퇴 후 월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건강보험 세금 구조 점검. 대체 소득 알바, 유튜브, 자격증 활용 등 플랜 마련. 3단계 은퇴 직후. 소비 조절을 기반으로 한 현금 흐름 중심 생활로의 전환. 가족 간 역할 재조정, 부부의 은퇴 설계 공유. 심리적 공허함, 소외감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계 유지 계획. 결론 고연봉이 은퇴 준비의 안전망이 될 수는 없다. 대기업 임원이었더라도 은퇴 후에는 누구나 수입이 없는 일반인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연봉 2억이었지만 은퇴 후 200만 원으로 버티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퇴는 연봉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머릿속 한켠에 그려두었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연봉 8천 은행원, 55세 조기 퇴직 후 망연자실, 자산 순위에서 밀려난 은퇴자의 현실이라는 제목처럼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은퇴 준비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나는 아직 은퇴가 멀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례를 접하면서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보통 퇴직금, 저축, 연금 등 재정적인 측면만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현실은 그 이상이에요. 은퇴 후의 삶은 정기적인 월급이 끊기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상승, 심지어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서 왜 지금부터 철저한 은퇴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 어씨의 충격적인 현실. 어씨는 한때 연봉 8천만 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은행원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과 퇴직 후의 여유로운 삶을 상상하며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55세에 조기 퇴직을 선택했죠. 그런데 퇴직 후 어씨는 예상치 못한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퇴직 전에는 내가 모은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은퇴 후에 들어오는 지출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 어느 순간 자산이 바닥나 버리니 내가 계획했던 은퇴 생활은커녕 생계마저 위협받게 됐어. 어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직장 생활 동안 쌓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은퇴 후의 모든 생활비와 예기치 못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해요. 준비가 부족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던 은퇴자가 순식간에 자산 순위에서 밀려나고 만다는 걸 직접 체험한 거죠. 두 번째 사례, B씨와 부동산 투자 리스크. B씨는 50대 초반부터 부동산 투자가 최고다라는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 투자에 몰두했어요. 은퇴 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부동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B씨는 초기에는 만족스러운 수익을 올리며 자신감을 얻었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락하기 시작했고 B씨의 예상 수입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동산에 의존했는지 후회스러울 정도야. 한 가지 투자처에만 집중하니까 경제 상황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 B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해도 한 가지에만 의존하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완전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세 번째 사례, C씨, 심리적 준비의 부재가 낳은 비극. C씨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저축과 투자를 통해 꽤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한 분이었어요.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죠. 그런데 막상 퇴직한 후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건강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퇴직 후에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경제 뉴스에 시달리면서 불안에 떨게 됐어. 결국 한 번의 투자 손실이 내 모든 자산에 큰 타격을 주면서 내가 준비한 게 얼마나 부족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지. C씨의 이야기는 재정적 준비뿐 아니라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심리적 안정, 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처럼 어씨, B씨, C씨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양한 소득원 마련.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급여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파트타임 직업, 프리랜서 활동, 혹은 평소 취미로 하던 일을 수입원으로 전환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예를 들어 어씨처럼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해 부수입을 마련해 놓는다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조금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투자 리스크 분산. B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 가지 투자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 분야에 분산 투자하면 한쪽이 위기를 맞더라도 전체적인 자산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업데이트. 은퇴 준비가 끝났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C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에도 계속 경제 동향과 금융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해요.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투자 전략을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등 끊임없이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은퇴 후 목표 설정.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취미생활,
사회적 활동, 여행 등 원하는 삶의 방식을 미리 정리해 두면 필요한 재정 계획이나 투자 전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해요. 심리적, 건강적 준비. 재정적 준비 못지않게 심리적 안정과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사회적 고립감,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가 함께 올 수 있어요. 정기적인 운동, 취미생활,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등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은퇴 준비는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CC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다고 해도 은퇴 후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의 은퇴 계획을 꼼꼼히 세워보시길 권해드려요. 각자의 방식으로 꿈꾸는 은퇴 생활,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재정적 준비와 함께 심리적, 건강적 준비까지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어느 순간 다가올 은퇴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은퇴 준비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서적, 강연을 통해 정보를 얻어보세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변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은퇴 후에도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앞서 소개한 C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적 준비는 물론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은퇴 후 두 번째 인생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제 사례 몇 가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1. 은퇴 후 다시 불을 지피는 도전. 퇴직 후 편안하게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은퇴 그 자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사회와 이어나갈 방법을 찾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D씨의 경우를 보세요. 57세의 전 IT 전문가였던 D씨는 오랜 기간 안정된 직장 생활을 했지만 퇴직 후 갑자기 생긴 공백과 경제적 불안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D씨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평소 흥미를 느끼던 프로그래밍 교육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내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새로운 방식으로 내 삶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D씨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IT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도 확장할 수 있었죠.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수익 모델과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2. 취미와 봉사로 채우는 은퇴 생활. 또 다른 사례로 이 씨를 소개할게요. 이 씨는 62세의 은퇴 교사였는데 오랜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에게 배움을 전하며 큰 보람을 느꼈지만 은퇴 후 갑자기 생긴 공허감과 사회적 단절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오랜 취미였던 정원 가꾸기에 몰입하게 되었고 이내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 단체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내 삶에 다시 빛이 돌아온 것 같아. 이 씨는 정원을 가꾸며 얻은 힐링의 경험을 지역 사회와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이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3. 건강과 자기계발로 무장하는 전략. 마지막으로 FC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FC는 60세의 전직 금융 분석가로 평생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계획 수립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계획했던 것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건강과 정신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던 것을 후회하게 됐어요. 은퇴 전에는 건강 관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루하루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어. FC는 은퇴 후부터는 매일 아침 조깅과 요가를 시작하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운동과 학습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또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해 갔어요. 4.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전략. 위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은퇴 후에도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전략은 무엇일까요? 전문성 계승과 재능 나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강의, 컨설팅 혹은 멘토링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경제적 보완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도 확장됩니다. 취미 활동의 심화와 사회적 공유. 오랫동안 즐겼던 취미를 한층 더 발전시키거나 이를 통해 봉사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이는 정신적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관리와 지속적 자기개발. 은퇴 후에는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의 운동,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을 통해 건강과 정신 모두를 관리하세요. 재정 계획의 재점검. 이미 마련한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입 창출 방법이나 투자, 다각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은퇴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 참여. 은퇴 후에도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5.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위한 마음가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를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이나 예기치 못한 변화에 당황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세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한 DC, EC, FC의 사례와 함께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재정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준비된 은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쌓아가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서 만들어집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